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선 김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 아닌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10월 달이죠. 다음 달 10월 14, 15, 16 이렇게 2박 3일로 중국 상하이와 항저우 역사 투어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해에 들어가셔가지고 임시정부 청사와 우리 또 이 독립운동의 발자취도 같이 보시고 그리고 또 항저우로 이동하셔가지고 항저우는 또 중국의 경주거든요. 가면은 또 중국의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악비 사당도 한번 가시고 또 항저우에도 그 임시정부 청사가 있으니까 가서 한번 우리 또 역사 답사를 하시겠습니다. 10월 14, 15, 16 이렇게 2박 3일 일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이요. 그러니까 원래는 중국 침공도 단기전을 계획했어요. 근데 점점점 수렁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6억 인구의 대륙에 겨우 100만 대군을 갖고 갔으니 이게 점령이 되나. 어떡하나. 이거 지금 한번 벌린 전쟁 지금 여기서 대충 하고 집에 갈 수도 없고. 이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희망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1939년에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버렸네요.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폴란드를 침공한 히틀러 바로 유턴해가지고 프랑스를 점령해버려요. 여기는 저희 그 세계사 1차 세계대전 부분과도 좀 겹치는데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프랑스를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진 있죠. 히틀러가 휴고 보스 코트 입고 에펠탑 앞에서 관광객같이 여유있게 걷는 사진. 자, 프랑스가 일시적으로 프랑스란 나라가 사라져버립니다. 나치 독일에 의해서. 그러면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 갑자기 주인 국가가 없어진 거예요. 여기에 일본이 고민에 빠져요. 그러니까 일본은 항상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위기일수록 기회다. 이럴 때일수록 더 투자하자. 회사도 그런 회사 있잖아요. 경기 안 좋고 적자 행진할 때 오히려 더 투자하자. 는 회사. 일본이 이때 이랬어요. 어차피 중국전 지금 중국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 지금 수렁에 빠지고 있다 치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투자하자. 해가지고 베트남을 침공해버립니다. 일본이요.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이 요게 일본이 선을 넘었다고 본 거예요. 중국에서 난징에서 민간인 30만 명을 학살한 것도 지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납이 안 되는데 우리의 우방국가인 프랑스의 식민지인 베트남을 너희들이 먹어? 하면서 이른바 일본에 대한 철강과 석유 금수 조치를 내려버려요. 놀랍게도 당시에 석유 90%를요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 미국도 석유가 나요? 어허. 인류 최초로 석유를 연료로 개발해서 쓴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또 미국 오하이오, 여기에 엄청나게 큰 유전이 있어요. 지금도 미국 텍사스는 유전 바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에서 석유 사다 쓰죠. 왜? 중동 석유 다 떨어지면 그때 미국 석유 비싸게 팔려고요. 하여간 진짜. 요 당시 1930년대만 하더라도 중동 석유는 개발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대부분의 석유는 미국에서 수입을 하던 상태였는데 미국이 석유 파이프를 잠궈버려요. 일본 너거들 베트남과 중국에서 방 빼기 전까지 우리는 석유 못 팔아. 이거. 여기에서 일본은 진짜 위기에 빠집니다. 여기서 일본이 발을 빼버리면 중일 전쟁에서 일본이 패배졌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일본 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고, 본국에서는 쿠데타가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기에 빠진 일본의 변수가 또 하나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킨 다음에 의외로 잘 싸운 거예요. 너무 잘 싸워. 프랑스 박살내고.
유럽 전체가 어떻게 보면 곧 히틀러의 세상이 될 것 같아 보여. 그래가지고 일본은 1940년 9월에 독일과 동맹을 맺어버리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과는 더 이상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물론 당시도 일본은 전면전까지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미국과. 왜냐면 미국은 그래도 당시 고립주의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 큰 섬이잖아요. 바다 위에 둥둥 떠있는. 아시아 일과 또 유럽 일, 유럽 대륙 일에는 미국은 신경 안 쓴다 주의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2차 대전 일으킨 그 초반에도 미국은 우리는 I don't care, 우리는 유럽 일 신경 안 쓴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뭐라고 착각했냐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가지고 빨리 잠궜던 석유 파이프 풀어라 시키자 이건 거예요. 장기전 만약에 미국과 전쟁을 한다고 치더라도 장기전은 상상도 못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쟁은 경제력 국력이에요. 뭐 제가 늘 강조하지만 당시의 국력은 미국이 일본의 12배예요. 어떻게 1대 10인데 거기랑 맞서 싸워요. 이거는 무슨 거의 무슨 차종 얘기하려고 했다가 큰일 날 뻔했네요. 3기 통차 있어요. 지금 요즘도 팔아요. 3기 통차가 미국의 12기 통차랑 어떻게 경쟁을 하냐고 이게. 미국은 절대로 전면전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고 또 일본 군부가 당시 문제였어요. 일본 군부가 일종의 무슨 신념을 떠나가지고 종교 같은 걸 믿고 있었거든요. 당시가 이제 그 일본 정부는 도조 히데키라는 군인 출신 총리가 권력을 잡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당시 일본 군부는 어떤 종교를 믿고 있었냐면 우리 니폰가 우리 일본이란 말이죠. 우리 니폰가 전쟁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리고 1905년 러일 전쟁 승리 이후에 우리는 미국도 꺾고 최고의 승리를 이룰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이요. 종교. 그래서 미국은 전면전을 안 할 것이다라는 첫 번째 착각, 두 번째 우리가 싸우면 러시아도 깬 우리 일본, 니폰가, 아메리카, 미국도 깰 것이다라는 착각. 이 두 착각으로 뭘 하냐? 마침내 1941년 12월 7일 이른바 진주만 공습을 해버리죠. 당시 진주만을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일본 항공기들이 항공모함에 무전을 친 거예요. 돌아. 또 이 소식이 바로 도쿄 일본으로 전해졌네요. 일본은 축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승리, 중국에 대한 승리, 이제 미국에 대한 승리, 이것은 일본 천황의 힘이다. 일본의 힘이다. 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질지 몰랐지. 원자폭탄 맞을지 몰라서 이때만 하더라도요. 당시에 진주만을 폭격한 다음에 수많은 젊은 병사들이 일요일 날 쉬다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불타 죽었어요. 기름에 화상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 죽었습니다. 누구의 형, 누구의 아들, 누구의 오빠였겠죠. 이렇게 기습 공격으로 비겁하게 진주만을 박살낸 이후에 직후에 히로히토 일본 왕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전쟁 승리의 열매가 너무나도 많이 내 입속으로 들어온다. 실제로 전쟁 승리란 열매가 내 입속으로 너무 많이 들어온다. 하지만 내 앞선 천황들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라는 미친 삐삐 소리를 했어요, 지금요. 지금부터 이 얘기는 제가 또 이 세계사 완전 정복에서 말씀드렸던 태평양 전쟁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평양 전쟁 듣고 오셨죠? 자, 1945년 8월 15일 원자폭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군데 두들겨 맞고 천황제를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히로히토 일본 왕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미군이 도쿄에 주둔하기 시작해요. 들어와요. 이게요.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치욕인 게 뭐냐면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이란 나라가 기원전 711년에 만들어진 이후로 처음으로 외국군에게 점령당한 순간이에요. 일본이. 고려 때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도 몽골도 일본을 점령하려고 하다가 2차에 걸친 그 일본 정벌 실패했지 않습니까? 태풍 때문에. 그 태풍이 신이 도와준 태풍이다라고 해서 그 대한해협 대마도 앞바다에서 신풍, 일본말로 가미가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다 말발굽으로 짓밟았던 몽골조차도 일본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일본 건국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군이 도쿄에 들어와서 권력을 접수합니다. 미군 상륙했어요. 외국인이 통치를 합니다. 일본을. 이른바 메가더가 새로운 쇼군이 돼서 일본을 통치하는 미군정이 시작되죠. 미국인 쇼군 메가더가 도쿄에 들어와가지고 히로히토 일본 왕과 사진을 하나 찍은 게 있어요. 여러분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메가더는 대충 입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칼라도 풀어헤치고 단추도 안 잠궜어요. 옆에는 정말 조그마한 키 작은 무슨 초등학생 같이 보이는 히로히토 일본 왕이 서 있는 사진이거든요. 일본인들은 이 사진을 보고 엄청나게 큰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인에게 천황 덴노는 태양의 신 아마테라스의 후손인 신이라고 믿었어요. 진짜로. 태평양 전쟁 때 목숨을 그냥 내버리는 것도 나는 신을 위해서 싸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딱 사진 보니까 인간이네. 인간 정도가 아니라 옆에 거대한 옷 대충 입은 무슨 동네 아저씨 같은 코쟁이 메가더 옆에 정말 초라하게 서 있는 일본 왕을 본 겁니다. 충격에 빠져요. 이걸 알았는지 1946년 1월 1일 히로히토는 선언을 하는데 무슨 선언인 줄 아십니까? 인간 선언을 해요. 와, 선언 내용이 그거예요. 찾아보세요. 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당연하죠. 여기에 일본인들은 2차 충격에 빠져요. 소데스까? 히로히토와 닌겐 데스까? 난다 그래요. 가요. 신인 줄 알고 섬겼는데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속았단 말인가? 예요. 자, 일본인들이 천황 덴노를 신이라고 정말 믿었던 거 다시 한번 일본 편 맨 처음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지만 아마테라스라는 태양의 신의 손자 니닉이라는 신이 지상세계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꽃이란 여인과 돌이란 여인 둘 사이에서 밀당하다가 결국엔 꽃과 결혼을 하지요. 돌은 영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꽃은 바로 죽죠. 그래서 돌과 결혼했으면 신이 영원히 영생을 할 건데 금방 시들어버리는 꽃과 결혼했기 때문에 신은 신이지만 인간과 같이 죽는다라고 일본인들이 수천 년 동안 믿었던 거예요, 이걸요. 근데 여기서 그게 아니다라고 히로히토가 선언했지 않습니까? 일본인들은 엄청나게 충격에 빠지면서도 그러나 놀랍게도 바로 수능을 합니다. 왜? 일본 편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늘 강조했지만 주인이 항복하면 밑에 있는 백성들도 같이 항복해요.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일본인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군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40만 대군을 주둔시켜요. 왜냐하면 혹시 모를 일본군의 저항에 대비해서. 근데 메가더는 깜짝 놀랍니다. 바로 일본 병사들과 장교들이 다 총을 놓고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미군들에게. 불과 몇 개월 전에 가미가제 특공대로 돌진을 해서 박치기를 하고 할복을 하던 그 일본이 맞는가 할 정도로 바로 고개를 숙이고 칼 놓아버리니까 미군은 몰랐습니다. 일본은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는 철저히 고개를 숙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본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